네,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. 우리 대형 우량주를 갖고 계신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참 속상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. 안 움직이고 참 가야 할 만한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업종별, 종목별 따라 또 특히 스몰캡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많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스몰캡 전문 연구원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허선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허 연구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한국경제TV 첫 출연이시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어떻게 스튜디오 앉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에 초청받은 것 같아서 매우 설레입니다. 네, 저희도 예. 기대가 되네요. 네. 시장 변동성이 참 큰데 그렇죠. 이 와중에 지금 뭐 스몰캡 쪽에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큰 시점에서는 이 금리나 환율 등 이 각종 매크로 변화에 따른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으면서 네. 동시에 이 회사 내부적으로 좀 명확한 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장 모멘텀.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대외 변수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답이니까 실적이 받쳐준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중심으로 스몰캡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이 MI텍. 이게 비혈관 스텐트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MI텍과 다원시스라는 네. 종목 준비해 왔고요. 두 회사 모두 이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 이 신사업을 통해 향후 좀 큰 폭의 이 추가적인 이익이 쌓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. 네, 다시 말해서 이 주가의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상황에서 이 신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향후 좀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MI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MI텍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업체이고 구체적으로 네. 식도나 담관, 대장 등 이 각종 장기가 좀 좁아지지 않도록 이 체내에 삽입하는 비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네, 현재 MI텍은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 사업자이고 일단 이 참고로 비혈관용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 환자나 이 비만 환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지금 근데 이제 레벨 자체는 주가 레벨 자체는 뭐 이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높은 쪽에 와 있고 그럼 이게 신고가를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?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의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. 네, 되게 네. 안정적으로 일단 이 몸이 아프면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하는 이 스텐트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 국면이나 이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좀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. 일단 구체적으로 이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, 그리고 이렇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동사는 철저히 이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이 시장 점유율까지 좀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다라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1월 말부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,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비혈관 스텐트 하면 지금 국내 1위고 글로벌 5위인데 사실 국내는 뭐 지위가 어느 정도 독보적이라고 해도 글로벌에서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네. 어떤가요, 현황이? 일단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일단 실제로 이 글로벌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일본 시장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MS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. 코로나여서 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네요. 네, 아무래도 이 비혈관용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몸이 불편하면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계속해서 국가별로도 시장 점유,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그러면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일본 시장에서 좀 굉장히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이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주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은 뭐 단순 OEM 형태는 아니고요.
동사의 브랜드가 이제 찍힌 이 제품을 기반으로 이 해외에서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대리 판매를 좀 해주고 네.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참고로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같은 굉장히 큰 이런 업체들이 대리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네,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대형 업체들은 이 워낙 유통 채널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 협상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네, 동사 제품의 이 판매량과 평균 판매 단가의 동반 상승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저희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를 약 30% 정도 인상을 해 주었고요. 오, 네. 네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의 실적으로 어떻게 좀 연결이 됐냐라고 보면 2020년 저희 영업이익률 수준이 약 17% 수준에서 2021년 2분기 약 30%까지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네,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각종 이 글로벌 해외 시장에서 네,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의 판매량과 이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견조한 해외 실적 매출액 확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또 연구원님 또 저희 회사라고 하시니까 MIT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. 네, 회사에 제가 대해. 커버하면 네, 같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, 그 하고 정도까지.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신사업, 실적은 네. 실적이나 어떻게 주가 같은 거는 지금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굉장히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 네.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2022년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 약 20% 성장한 600억 원, 영업이익은 13% 정도 네. 성장한 15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네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뿐만 아니라 네, 현재 이 유럽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 올림푸스라는 또 다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해외 매출에 좀 견조한 이 실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중요한 건 최근에 이 금리가 좀 인상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MI텍의 매출의 70% 이상은 이 해외에서 현재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이 수출 대금을 현재 달러로 네,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네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달러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 네. 네. 아주 재밌는 종목인 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. 제 지인이 작년에 아, 다 11월 달에 갑자기 야, 나 한 달 만에 더블 먹었다 이러더라고요. 그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작년 10월 중순부터 한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에 바짝 진짜 더블 난 종목인데 맞아요. 그 이유는 좀 지지부진한 다원시스. 네, 맞습니다. 예, 한번 네, 일단 간략히 좀 회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동차, 핵융합 발전, 디스플레이, 플랜트 등 정말 다양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. 현재 동사의 주력 사업은 이 전체 매출의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동차 제조 네. 사업 부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얼핏 보면 사실 이 다양한 사업부들 간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 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다원시스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이 특수 전원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전문 업체이다. 네,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특수 전원 장치라고 하면 이 다양한 산업에서 각종 기기나 설비 가동에 필요한 이 파워 서플라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다원시스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 받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사실 작년 10월이었죠. 11월 그래서 그 맞아. 그때 예. 이제 지인분께서 그 경이로운 상승의 그 수익을 다 보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실적 지지부진하죠. 부진도 그렇고 네. 쉬어갔었는데 현재 그 사업 현황은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? 네, 현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사의 주력 사업은 되게 안정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주셨던 저희 반도체 관련 신사업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뭐 주력 사업인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정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 국내 전동차 이 시장 자체는 현대로템, 우진산전, 다원시스 이렇게 세 개 업체가
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시장 규모 자체가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 과거 굉장히 좀 치열했던 이 저가 수주가 이제는 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,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2021년 기준 이 다원시스의 수주 잔고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이 신규 수주를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확보한 이 수주 잔고만 봐도 앞으로 매년 좀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다원시스의 향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신사업인데, 네. 네, 단기적으로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반도체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먼저 다원시스는 국내외 이 주요 반도체 업체에 이 식각 장비에 좀 탑재가 되는 이 특수 전원 장치를 생산하면서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체적인 진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, 저는 해당 시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이유는 지난 2월 9일 동사는 이 반도체 사업을 위한 생산 캐파 증설 그리고 원자재 확보 목적의 유상 증자를 맞아요. 좀 유증했죠.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미 1,000억 원 수준의 이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산 캐파까지 좀 이번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연말까지 좀 추가적인 이 초도 물량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에서 50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, 네.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최소 2천억 원의 수준의 매출액이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떻게 허영구님 리포트 쓰시는 게 편해요?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게 편해요? 리포트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지 않았어요? 그래도 아주 네. 편하게 잘 내용 전달 잘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허선재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스몰캡 분야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